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업사이클 리서치. 자, 오늘 또 긴급하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첫 번째, 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네. 야, 전 세계 역사상 최초 4조 달러 돌파. 달러. 네. 그죠? 안착이 시가총액. 돌파의 안착. 돌파. 첫 번째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연관되어 있는 또 국내 종목 대표적인 게 또 SK 하이닉스 아니겠어요? 그죠? 네. SK 하이닉스가 또 30만 원을 저번에 한번 찍고 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30만 원을 재돌파하고 네.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좀 내려올 건지 아니면 무슨 올라갈 건지 거기에다가 지금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도 이제 네. 자기만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되려고 하는 건지 뭐 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고요. 강세를 나타내는데 우리 또 조금 이제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네. 이제 어쨌든 하이닉스는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 엔비디아나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네. 뭐 삼성전자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든 올라갈 건지 아니면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어떤 게 나을 건지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의 강세 배경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첫 번째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말씀하신 건 4조 달러. 그럼 현재 환율로 치면 약 한 5,500억, 5,200억 정도. 와, 200조. 5,200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50조에서 한 700조 왔다 갔다 네. 하는데 한 8년 그냥 8년. 아꼈으면 10년. 예, 아꼈으면 1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2년 전에 1조 달러를 돌파하고 만 2년 만에 4조 달러까지 온 거거든요.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애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초강세가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끌고 있다. 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장사가 잘 되니까 오른다는 것이고, 그러면 엔비디아 장사가 잘 되면 하이닉스 장사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부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제 30만 원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난주에 2주 전에 찍었죠. 네. 2주 전에 찍고서는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다시 30만 원을 한번 다시 돌파하는 기염을 토할 수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의 영향이 제일 컸다. 첫 번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그 TSMC도 어저께 실적 상당히 좋았어요. 네. 50% 이상 늘어나는 그런 것들 보여주다 보니까, 그럼 뭐야, 또 TSMC는 또 하이닉스가 또 공급하니까 밸류 체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잠정치 발표를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네. 특히 반도체 부분이 안 좋아. 그래서 역시 HBM이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차트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주가 움직임이 딱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저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게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발표하고 나서 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날 못 상태가 올랐죠. 못 올랐죠.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되려 강하게 올라가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론이 일단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시작으로 HBM이구나. 그쵸. 네, 그래서 네. 삼성전자 안 좋았어. 그러면 하이닉스가 1등이니까 그쵸. HBM 1등이니까 당연히 얘가 좀 좋겠구나.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저는 무조건 기본이 3,300을 찍고 그 다음에 더 가야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네. 구간에서 그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텐데 삼성전자일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요? 우문현답이 아닐까. 질문을 하는 저 역시도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거의 한 달 됐을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저는 이번 상승의 끝자락은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시총을 위협할 때, 혹은 삼성전자 시총을 따라잡았을 때가 어쩌면
채꼭지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뭐 4천이 될지 5천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오르다 내리다 조금 올랐어도 하이닉스는 그 이후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아마 22만 원인가 23만 원인가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막 고점 돌파했 그 지난 작년 여름 고점 때 돌파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함부로 고점을 예단하지 말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이제 뭐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연봉 차트를 보면은 저는 왜 여기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도 이때가 50만 원이고. 네. 근데 요즘에 은근슬쩍 하이닉스 뭐 40만 원 CT가 45만 원인가 40만 원 불렀어요. 그리고 뭐 한 35만 원 이상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50만 원 갈 수 있지 않을까? 50만 원 갔을 때가 딱 삼성전자 시총을 따라잡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못 가고 계속 그쵸? 있을 때. 있을다는 전제 하에.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봐야 지가 7만 전자지. 네. 지가 뭐 10만 전자, 20만 전자 갈까요? 음. 저는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25조에서 30조 사이, 내년이 한 40조, 내후년이 5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210조입니다. 그러면 3년치의 영업이익이 거의 100조야. 그럼 당연히 더 붙여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저는 TSMC 참 자존심 상하지만 TSMC가 어저께 주가가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최근 시총이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1조 2천억 달러면 한 1,500조 넘는 거잖아요. 1,600조 정도, 1,600조에 1,700조 되는 건데 하이닉스가 지금 그거에 한 2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SMC가 PER로 26배 적용받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8배 적용받고 있어요. 그러면 20배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15배만 적용해줘도 충분히 지금 가격의 2배는 갈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야 뭔 계산을 그렇게 해. 뭐 중구난방이야, 뭐 주먹구구식이야 말을 하시지만 아니 그렇게 대충 계산해도 2배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계산하지 할 필요도 없이. 그렇다면 저는 하이닉스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때도 한번 지난주에도 우리가 긴급 진단을 했을 때 네. 하이닉스를 우선순위로 난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 그쵸.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도 보여줬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요번에도 막 이제 30만 찍고 나서 쭉쭉 내려갈 때 막 결과적으로 많이 말리진 않았지만 며칠간 하락할 때 우선순위로 저희가 하이닉스 이제 어쨌든 뭐 저는 실점 매매하면서 이제 계속 그 실시간 얘기들을 드리니까 하이닉스를 거의 그 어떤 최애 종목으로 네. 선택을 해서 이번에 좀 나름 그 하이닉스 공략이 좀 좋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금요일 날 해서 일단 전략 한번 때렸어요. 네. 30만 원 넘어가길래 일단 전략 한번 때려놨다가 또 밑으로 쫙 깔아놨습니다. 아, 그냥. 그럼 또 사면 되죠. 예. 예. 아니 뭐 지금 좀 사서 물리면 그쵸. 뭐 왜냐면 어때? 제가 50만 원 얘기한 게 올해 50만 원 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쵸, 올해 그쵸. 50만 원 가면 좋지만 그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또 밑에 싸게 사면 되죠. 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우려스러웠고 네. 걱정스러웠다. 이게 지금 이번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제 정상화되는, 그래서 못 간 것 자체가 일단 가는 것 기본이 3,300 이상이야. 그쵸. 라는 저는 이제 보는 거였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증권 시장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3급 개정부터 시작해서 자사주 소각이나 여러 가지 배당 늘려주는 것 등등등의 상황과 그다음에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좀 가만히 있어라 좀 네. 제발 가만히 있어라. 그죠? 가만히 있어라. 우리 너네 건드리지 않을게. 우리 드론 안 보낸다. 뭐 이러면서 무인기 안 보낸다.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그렇죠. 요것만 해도 또 일단 평화의 어떤 분위기가 높아지는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그 요소들이 계속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특징적인 게 일본 증시에서 한국 증시로 돈이 이동한다. 아, 그럼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니 어디 증권사인지 까먹었다. 외국계 IB 쪽인데 일본 주식 팔아라. 한국 주식 사라. 네.
그런 리포트가 이미 나왔었어요. 주중에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방금 지정학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대만의 지정학 리스크가 높을까요? 우리나라의 지정학 리스크가 높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대만은 중국이 맘만 먹으면은 초토화시킬 수 이런 죄송하지만 섬나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침공을 네. 할 수 있죠. 강하게 하더라도 중국하고 싸우는 거고 우리는 북한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핵을 안 쓴다는 전제 하에서는 뭐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정학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도 TSMC랑 하이닉스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PER 기준으로 26배를 적용받고 있고 하이닉스는 8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년 동안 우리가 암흑기였잖아요. 그렇죠. 완전 암흑기.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기 싫고 엉망진창이고 계엄하고 금융 계엄하고 공매도 금지라도 금융 계엄도 한번 하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외국인이 꾸준하게 러브콜을 보낸 건 또 하이닉스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면 더 많은 러브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단순히 이제 일단은 일본 증시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네. 상당히 좋았었고 이제 요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화를 좀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못 간 만큼 어떤 위치적으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다. 네. 그래서 일본 증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지금 트럼프한테 대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얻어쳐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참의원 선거인가요? 2달 네. 정도 후 남아 있다 보니까 세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쵸. 캐나다도 자기네가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세게 나갔다가 그 세게 나간 게 먹혀 들어갔고 당선이 됐어요. 그쵸. 정권 잡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일본도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저는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간이 된다고 쳐봐요. 네. 예? 어딘가 여행 가려고 한다고 할 때 일본 가요 안 가요? 저는 일본 안 가죠. 안 가죠. 네. 왜 안 가요? 별로 좋아하는 일본 자체를 싫어하실 수 있지만 네. 일단 저는 지진 지금 실제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 안 온대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떨지 몰라. 그래서 어떨지 모르니까 기왕이면 다른 데에 차라리 가는 게 낫지. 한국이 훨씬 좋지. 그러니까. 안전하죠.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정말 안전한 나라고. 일본은 지금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혹시 모를. 그러니까 왜 한국은 혹시 모르잖아. 전쟁 날지 네.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으면 이제는 일본이 혹시 모르잖아. 대지진이 그쵸. 일어날지. 네. 100년에 한 번씩 주기로 꼭 100년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한 80년쯤 됐으니까 아마 조만간 또 일어날 수 있어. 그럼 그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있을 거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담아 놓는 거야. 만약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분명히 수혜주가 생길 거다. 수혜주 생기죠. 네. 네. 뭐 그냥 표면적으로는 뭐 지진 방지랄지 아니면 네. 지진 그거 사실 뭐 그런 거는 이런 뭐 것들이 그냥 제한적인 있는데, 거고. 그렇죠. 네. 큰 산업으로 큰 산업으로 치면 또 반도체죠. 반도체. 네. 그 또 있죠.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이 생산 차질이 분명히 네. 생기거든요. 왜냐면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공장에 진출해 있어도 국내 생산도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격을 입으면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런 지진 때문에 가동을 멈췄을 때는 바로 가동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반도체는 안 되지만 그쵸 반도체는 안 되지만 자동차는 가능하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바로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 안 크다를 지금 당장 논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정말 지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반도체는 정전돼 가지고 한번 스탑되면 이거 다시 복구하는데도 6개월 빠르면 3-4개월에서 길면 6개월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진 때문에 그랬다. 그럼 한 1년 가까이는 못 돌릴 수도 있는 여기서 거거든. 우리가 얘기하는 지진은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쵸. 진짜 큰 진짜 지진 지난 대지진. 그때 후쿠오마인가? 네네. 그 정도 후쿠시마. 그 정도 지진처럼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걱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10년 전에 일본의 반도체의 산업하고 지금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다르지 않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냐 도시바도 있었고 막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하고 막 경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 이제 하이닉스 인수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TSMC가 일본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재팬 네. TSMC가 아니라 TSMC, JSMC를 네. 그래가지고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쪽에 공장을 지으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고 거기다가 그 이런 정말 지진이 정말 발생하면 TSMC 입장에서는 여기다 파운드를 해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도 지진 위험이 있지만 타이완도 TSMC가 타이완 네. JMC 거기도 지금 대만도 한 네. 번씩 한 10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인가도 한 번 크게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자기들은 건물이 이렇게 쓱 넘어지다가 이렇게 자기들은 괜찮다 뭐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은 너무 간 생각이긴 합니다.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만에 하나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증권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그냥 뭐지 할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그쵸. 야 일본에 지진 났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좀 투자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기왕이면 네. 사실 그런 대재앙적인 어떤 상황은 안 일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안 일어나면 일본을 좋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네. 이거는 사람의 목숨이 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만에 하나 네. 생긴다면 또 대만도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기 네.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절대 지금 아니에요. 시진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네,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쪽 안으로 조금 혼란스러우면 네. 바깥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쵸.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네. 거거든요. 권력자들이란 미친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진짜로 이게 그 러우 전쟁이 발생했을 때 2026년 7년이 위험하다 대만이. 그때 이미 전문가들은 분석을 한 게 있었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진짜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건 대만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타격을 받을 수밖에 그 없어요. 해협이 네. 대만 해협이 이제 막히게 되면 막히게 우리나라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타격이 이건 있죠. 일어나서는 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이고, 어쨌든 다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상황으로 SK 하이닉스 네. 밀리면 무조건 사야 된다. 산다. 네, 저는 그리고 산다. 네, 저는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네, 네. 다시 이제 신고가 갔어요. 맞아요. 진짜 힘들게 작년 7월달 고점 돌파했어요. 그러면 얘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각도가 좀 가파르게 올라와가지고 어제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좀 내려온다 그러면 또 모아갈 수 있는 이 두 개 기업만 보면은 편하게. 이스페타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HBM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이스페타시스 저 아래쪽에서 4만 원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6만 원까지 왔으면 좀 정리하고 내려와서 다시 또 추가 매수하시면 평균 단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두 개 기업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국내 증시 환경 자체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도 뭐 확실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관세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만 조금만 더 해결된다고 하면 네. 상당히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은 훨씬 커지는,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일단 올라간다고 치면 또 정책이 지난 3년 동안은 뭘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똑바로 돌아간 게 거의 없어요. 없었죠. 근데 지금은 뭐 한다고 하면 돼. 그렇죠. 한다고 하면 한다 무조건 그러면 해. 주가가 올라요. 이제 시장이니까 심리가 중요한데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번 정권 한다면 한다.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뭐 탈 플라스틱. 이것도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러는 상한가 것처럼 가고. 정책을 정말 뚫어지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답이 있고 큰 수익이 있고 큰 돈을 버는 기회가 있으려고 믿고, 오늘 얘기를 원래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긴급하게 하이닉스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